그렇다면 타미플루를 계속 먹어도 되는 건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예. 타미플루는 언제 만들어진 약입니까? 1999년 스위스계 다국적 회사인 로슈가 개발한 약입니다. 국내에 처음 들어온 것은 17년 전인 2001년 11월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타미플루가 유명해진 계기가 있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지난 2004년이었죠.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발표 덕분인데요. 이 조류독감에 감염됐을 때 이 타미플루가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한 겁니다. 자, 그 이후로 전 세계 시장에 공급이 됐고 현재는 연간 2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대표적인 의약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 신종플루 유행했을 때 저도 기억이 나는군요. 예.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는 유가족들이 이 타미플루 먹고 나서 환각 증세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예. 실제로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까? 예,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요. 이 타미플루의 구토 그리고 설사, 두통, 어지러움, 두드러기 등인데요. 예. 식약처에 접수된 타미플루 부작용 신고를 보면 이 헛것을 보거나 듣는 등 이 환각과 관련된 부작용이 2014년도부터 지난 9월까지 총 12건이 보고됐습니다. 그중에는 2016년 11살의 남자아이가 이 타미플루를 복용한 후에 이상 증세로 21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들이 타미플루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까? 글쎄요, 지난 사고 때도 이것은 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사실 이 타미플루 부작용 논란이 먼저 불거진 곳은 일본인데요. 2004년에 한 고교생이 타미플루를 복용한 뒤에 맨발로 도로를 걸어다니다가 대형 트럭에 뛰어들어서 숨졌고 2005년에도 이 남자 중학생이 타미플루를 먹고 9층에 있던 집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일이 벌어지는 등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비슷한 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숨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만 120여 명에 이르고 또 그중 80%가 20세 미만인 것으로 보고되면서 일본은 지난 2007년부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타미플루 처방을 금지했었는데요. 예. 하지만 이후에 타미플루와 이상 행동 간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아서 지난 8월에 처방 금지 조치를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상당히 애매한데 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에게 타미플루를 먹여도 되는 건지 걱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의료계에서는요, 이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앞으로 이제 타미플루 먹는데 청소년들이 부담을 느낀다고요. 그럼 그 친구들이 폐렴이나 기타 확격증, 인플루엔자 같은 그런 합병증 때문에 소멸을 받을 확률이 수백 배 높아요. 자, 그렇긴 한데 예. 그렇다면 이 약을 대체할 수 있는 무슨 다른 대체약은 없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 약을 꼭 먹인다면 혹시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이 보호자들이 잘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